요즘 중국을 보면은 사실은 언론의 자유는커녕 그냥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자유조차도 없을 만큼 검열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사실 외부에서 보면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검열의 역사가 진시황 때부터라고 분서갱유의 예를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시황제 분서갱유가 워낙 첫 번째 황제의 사상과 문화의 탄압으로 상징적이니까 그렇긴 한데, 분서갱유에 대해서 혹시라도 기본 개념을 좀 정립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분서갱유 사건은 이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과 유생들이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양상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사가 황제에게 지식인들은 3명 이상만 보이게 되면 체제를 비판하고 그런 양상이고, 그러니 지식인들을 탄압하고 사상을 통제해야 되는데 진나라가 편찬된 문서나 그다음에 사상 이외에 다른 지역에 유포됐던 사상들은 통제하고 책을 몰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사의 간언에 의해서 진은 춘추전국 시대에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제자백가 계열의 여러 사상서들을 몰수해서 그거를 불에 태우는 엄청난 그런 단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뭐 그때 분서에서 제외됐던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을 예외로 했을까요? 법가 계열 책이요. 법가 계열. 그러니까 진은 법가에 경도됐던 나라이니까 법가 계열 책들은 상당히 관대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매우 필요한 실용서들은 태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실용서는 의학서적들, 그 다음에 좀 뜻밖이지만 점치는 전복서는 태우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우리가 보면 점을 친다라는 것은 주술적이고 미신적이지만 2000 몇백 년 전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사실 전복을 통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마치 오늘의 운을 떼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운을 떼는데 이런 거를 일서라고 그러는데, 이런 책들은 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럼 재밌는 건 예를 들면 독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을 폐간을 시켰는데 오늘의 운세는 남겨놔 이런 느낌이네. 뭐 비슷하다면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기원전 213년경의 단행이라면 그 이듬해쯤에는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에 집착하게 되고 도가계열의 많은 방사들에게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라고 보냈는데 막대한 재화와 금은보화를 주면서까지 구해오라고 했지만 실제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여기에 불만이 쌓이고 분노하다가 일군의 방사들을 생매장해서 땅에 묻어 죽였다라는 것이 사실 갱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다시 말하면 그런 방사들과 체제 비판적인 지식인들, 거기는 물론 유생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록에 남길 때 갱유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유학자들의 대대적인 탄압인 것 같지만 이것은 유학자들만이 아닌 도가결의 방사를 비롯해서 일군의 지식인들을 생매장했다는 건데, 매우 폭력적인 정임은 사실인데 조금 뭐 과장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3명 이상 모여서 떠들면은 이거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유신 때도 그렇고 독재 시대에 3명 이상 모이면 비밀 경찰들이 와서 발로 차고, 뭐 예전에 대학교 다니시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벤치에 3명 앉아 있으면은 발로 차고 1명 일으켜가지고 그 사이에 비밀 경찰 앉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3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명, 4명, 5명이 꼭 중요하진 않아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뭐 행동 양황이 나오지만 3명 이상이 어떤 방향이나 방침을 하게 되면 군중은 거기에 되게 따라간다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2명 이상은 모여야 일단은 부부가 되는 거고 그것도 있고, 저는 오히려 진나라를 악마화시켰다는 게 저는 많이 느껴지는 게요. 예컨대 논어가 왜 분서갱유 하면 나온 사건이 그 공자님의 책을 다 불태워가지고 공자님의 이 사당을 허니까 벽에서 뭐 예언을 해가지고 뭐 죽간을 묻어나가지고 다시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나라 때 돌았지 않습니까? 고문 근문 문제죠. 고문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수만 개의 집자리와 무덤이 발견됐지만 한나라에 어디에도 벽에다가 죽간을 묻거나 하는 흔적은 전혀 없어요. 대부분의 죽간들은 땅속에서 뭉탱이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까지 나온 게 없죠. 두 번째로 이게 관우문자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글자로 쓰여 있었는데 공자의 후예인 공한국이 이걸 풀었다 하는데,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인 게,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진나라뿐 아니라 춘추시대, 삼국시대, 상나라 글자 다 무리 없이 읽을 수 있거든요. 하물며 그 몇백 년 전에 한나라하고 예컨대 전국시대랑 진나라랑 한나라 글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아예 모른다 했다면 이거는 이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봤다기보다 상당히 좀 상징적인 사건으로 좀 과장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분서갱유가 과장된 것은 맞지만 이제 분서에서 소실된 책들, 그리고 그때 타지 않았던, 몰수되지 않았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제자 계열의 서적들이
것들이 실제 있었고 이것은 이제 한 제국이 통일된 이후에 육아를 중심으로 한 사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경전들이 다시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땅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발견된 그런 제자 계열의 서적들도 약간의 내용들이 다른 판본들이 다른 것들이 또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있었던 과정인데 뭐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는 거죠. 오히려 또 한초에 일종의 국정교과서식의 한에서 육아 계열의 중심을 잡으면서 태학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됐던 그런 책들도 또 있는 거니까 시대마다 그러한 일정 정도의 획일화된 그런 과정들은 있는 거죠. 근데 워낙 그 기록이 책을 태우고 마치 마녀 사냥하듯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땅에 묻는다라는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죠. 생명을 마치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진을 멸망하고 수립된 한은 지속적으로 진을 비판하다 보니까 더욱더 과장된 측면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진은 지금 가장 먼저 이렇게 분석행문을 통해서 3사람 이상 모이지 마. 어떤 계열들 책들 이거 점치는 거 말고 의학서적 말고 실용적인 거 말고 다 태워. 이런 식으로 검열을 했잖아요. 혹시 이집트나 뭐 이슬람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런 검열이나 탄압 용도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이집트 쪽은 사실 검열의 역사는 아닌데 일종의 그 기록 말살의 역사들은 좀 있죠. 그러니까 남나티오 메모라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파라오들이 있었는데 이 파라오들이 후대에 이제 뭐 약간 이단적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는 이 파라오들이 남겨놓은 이름이나 이런 흔적들을 다 싸그리 지워버리려는 그런 시도들은 분명히 있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하셉수트나 뭐 아케나튼 같은 파라오들이고 근데 이 검열이 있었던 역사는 뭐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시대에는 많이 나타나거든요. 뭘 못하게 해요? 황제가 자기 맘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로마도 이제 공화종 로마 때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는데 제정 로마로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그 검열들을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 최초 첫 번째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 때 있었던 일인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작가죠. 변신 이야기 여러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일종의 어떤 서사시의 형태로 쓰고 이제 나중에 일종의 그 선전용. 그다음 이 사람이 오비디우스가 정치 권력에다가 그 줄을 대기 위해서 마지막 장이 카이사르가 나중에 신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우구스투스한테 이 오비디우스는 같은 편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이 사람을 나중에 저작들을 다 금지시키고 사람을 로마에서 추방시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 같은 서사시도 썼지만 동시에 뭐 사랑의 노래, 사랑의 기술, 사랑의 치유 뭐 이래가지고 일종의 뭐 사랑과 관련된 연애와 관련된 이런 어떤 기록 시리즈. 약간 그런 거를 써요.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좀 외설적이다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오비디우스는 엄청난 저작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로마로 다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례들이 그 제정 시기 로마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황제 맘인 것 같습니다. 예. 이슬람사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사상서드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왕국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바그다드에서 활동했던 알가잘리 책이 북아프리카에서 뭐 불태워버린다든지 뭐 이븐 루시의 철학책을 불태워버린다든지 이런 쪽도 책을 불태우는군요. 예, 책을 불태우고요. 가끔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면 정말 이상한 왕이 하나 있어요. 하킴이라고 이집트에. 하킴은 많이 들어본 예, 거 하킴. 근데 이게 정말 사람들을 낮에는 못 돌아다니게 하는, 밤에만 돌아다니게 하는 뭐 그런 검열도 있고. 왜요? 좀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슬람 세계에서 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몽골군이 1258년에 바그다드를 점령했었을 때 바그다드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다 강에다 던져버려서 강물이 그 잉크가 풀린 걸로 시커매졌다. 그래서 몽골 때문에 무슬림 세계의 학문 발전이 늦어서 몽골 때문에 유럽에 뒤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 이슬람 세계를 보면 이렇게 다 가리고 눈도 이렇게 그늘막처럼 하고 다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눈은 이렇게 보이는 데도 있고 여기를 약간 투명하게 보일락말락하게 하고 다니는 데도 있고 여기까지는 다 보이는 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다가 저기 지역으로 갈 때는 여기에서 이만큼 올리고 여기저기 절로 가려면 이만큼 올리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지역에 따라 관습에 주로 따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럼 이슬람에 꼭 관계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이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 눈만 나오게 하잖아요. 닌자 거북이처럼. 그걸 니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눈만 나오고 이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이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뭐냐? 야, 그거 하지 마라. 어디 기록에도 그런 거 없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종교의 역사는 해석의 역사예요. 어허. 예, 기록상을 찾아보면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알바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가면 네. 말레이시아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아씨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냥 다 얼굴이 다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무슬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란에도 그
정권에 따라서 어떤 여성들은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여기까지 다 가리고 약간 진보적인 정권이 들었으면 여기만 살짝 여기까지만 걸치는죠. 사람들마다 이게 정치적 표현도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그 무슬림 여성들 가운데서는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소수긴 하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집트는 개종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 걸로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제 검열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관들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가장 중요한 전통이에요. 이제 진시 황제보다도 무려 300~400년 전에 춘추 시대부터 사관들은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는 자신의 직분의 의무가 있는데 간혹가다 정변이 일어나거나 주군을 시해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사관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직필의 전통이라는 사관의 매우 중요한 의무예요. 근데 이제 정변을 한 사람이 사관이 그대로 직필하니까 사관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하도록 이제 강요를 하죠.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나한테 이렇게 고치라고 명하였다라는 것까지도 사관들이 막 쓰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후대인들이 알도록 했다라는 거고, 뭐 관련된다면 바로 사마천이 흉노의 전쟁에서 패배했었던 투항에서 생포됐던 이릉 장군을 옹호하려다가 결국 한무제가 태사관인 바로 사마천에게 궁형을 내렸다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아주 그 검열과 통제 또 거기에 맞서는 사관의 당당함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중국에 사관이 없나요? 당연히 있고 우리가 모든 기록, 공문서는 있는 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현재 중국이 어떤지는 저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뭔가를 지켜왔던 사관이 있다면 밝혀지겠죠. 그렇죠. 이런 것은 중국의 역대 전통이 되고 가장 심했던 경우가 이제 명청 시대 때 바로 이제 특히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나라가 등장했을 때 한족 사대부들의 기록에 대해서 엄청난 통제를 가하고 탄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흔히 문자의 옥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 글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통제하면서 그 의도를 혐의를 두면서 탄압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문자의 옥이라는 것이죠. 이거 글자 이거 무슨 의미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한자는 중의적인 뜻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의도로 혹시 너 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만주족이라고 혹시 너희들이 이 만주족 통치하는 청나라를 비난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문집에 있는 시 하나, 공문서의 글자 하나, 편집글 하나하나까지 통제하면서 그거를 빌미 삼아 심지어 개인은 물론이고 가문이 멸족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형적인 그런 검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지난번 얘기했던 그건 너 뭐 거짓말이야 이런 거 그거 의미 아니야? 뭐 이런 검열하고도 약간 역사는 반복되는 그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일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래요? 예, 한중일 종교 회의를 하면은요. 원래 회의가 끝나면 항상 공동 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중국 때문에 못 만들어요. 왜요? 한국과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중국 정부에 누가 될 것 같으면은 불안해하니까 한 번은 같이 했는데 이 중국 쪽에서 나와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손 들고 그냥 중국 빼고 한국과 일본만 하자. 회의는 같이 하되 선언문은 한국과 일본만 같이 공동선언문을 내는. 고대의 정사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게 재미있는 사건은 이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석행위나 몸이 검열하는데 더 황당한 거는 유물들을 파괴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실크로드 유물 보면은요 동양 석굴이나 보면 다 이렇게 불상들이 앉아있는데 다 눈들이 파여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불교가 없어졌죠. 그다음에 중간에 다른 종교들 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많은 종교가 사는데 석굴 되게 좋잖아요. 다 벽에 다 칠되어 있고 얼마나 하기 좋은데 앉아 있으면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쏘아보는 것 같아 저 이단들이. 그래서 그걸 다 떼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상도 막 파괴하고 갖다 묻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지 맞아. 않습니까? 그림을 보면요. 예. 어디에서 봐도 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위켄드 박물관 가면은요, 특히 경주 가면은 경주 박물관 뜰에 불상들이 쫙 있는데 다 목들이 없어요. 그렇죠, 목 없죠. 다 사실 그게 글자만의 검열뿐 아니라 우리는 문화재도 많이 검열을 맞아요. 아마 예. 이집트도 꽤 많지 않나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후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대 이집트 유물을 훼손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집트 신전에 가면은 이제 신전 그 건축물 자체가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뭐 공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막 이집트의 신들 파라오들이 막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부담되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되게 적극적으로 다 없애고. 지워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공간은 적당히만 부셔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만 없애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없애고 또 아니면은 그 신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집트의 뭐 앙크라든가 뭐 우스라든가 이런 이집트 특유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한쪽을 파내고 거기다 십자가 새겨놓고
그런 식의 어떤 노력들을 많이 근데 뭐 보였습니다. 거의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 우리도 많이 순환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선생님 또 댓글 난리나겠어요. 아니 근데 이것은 어떠한 장승. 종교도 어떠한 이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훼손시켜놓은 고대 이집트의 유적들을 이제 이집트 고각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또 그것 자체도 기독교인들의 어떤 행위가 남겨진 그 유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